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탤런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생겨야 되죠. 그지만 잘생겼다고 탤런트 됩니까? 그건 아닌데. 뭔지 알죠? 연기력도 좋아야 돼, 백도 좋아야 돼, 소속사 잘 만나야 돼, 매니지먼트죠. 그런 것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우연한 인맥도 중요하죠. 밀어주는 스폰서를 잘 만나서 우연히 또 예를 들면 황정민 같으면 마침 주연이 아파가지고 주연을 대체할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다 자기 대사 외우기도 급급한데 황정민은 항상 주인공 대사를 같이 외운대. 연극할 때 그랬대. 그러니까 나 외우고 있는데요. 그냥 네가 해봐. 그래서 걔가 주연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을 때까지 그 어떤 두각을 못 발휘했죠. 늙었는데도 발휘를 못하다가 말년에 그렇게 돼버리고 또 돈 벌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진짜 어찌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조건이 우량물건의 조건이라는 건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필수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첫째 낮으려면 3, 4, 5번처럼 눈에 보기에도 안 좋고 귀로 듣기에도 안 좋아야 돼. 귀로 듣기에 안 좋은 게 어떤 걸까? 부동산. 부동산들과 또 K자라든지 주변에 사는 본인의 와이프는 왜 생각 안 해요? 오빠 이 물건은 아닌 것 같아. 어제 꿈에서 보니까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거. 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야 이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전 무결하진 않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보단 좀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옛날에 CF에 모두가 아니라고 노라고 할 때 혼자서 예스라고 해야 된다. 또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서 노라고 해야 된다. 기억나죠? 네. 그런 것처럼 귀에 듣기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우량물건의 대부분의 어떤 이제 그 필수 조건에는 속해 있다. 그래서 누구나 좋다라고 말하는 물건 치고 좋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소매 시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생돈 주고 살 거 입장에서는 좋은 거 사야지. 그래서 싸구려는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소매 시장에서는 싸면은 조금 격이 떨어지죠. 공산품은. 공산품은 그래. 그런데 이제 부동산의 경매라는 건 경쟁 입찰이라는 전제하에서 다른 놈도 돈 들고 들어오고 나도 돈 들고 들어가서 1등만 한 놈만 산다고 보면은 이거가 과연 귀에 듣기에 좋다면은 우글우글하게 덤빌 건데 거기가 무슨 개발지역이다 그러면 옛날에 뉴타운을 할 때는 4억짜리가 신권에 나오면 5억 5천에 썩어버리구나. 그때도 돈 벌었어. 그 사람들도 돈 벌고 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고 팔고 나오고 이런 사람도 많았고 아파트 분양에서 솔직히 강남의 부자의 7, 80%는 거의 다 아파트 분양으로 돈 벌었지. 지금이야 이제 분양으로 돈을 벌기는 보편적이진 않죠. 옛날에는 그냥 직장인들도 그러니까 강남의 부자 수준도 안 되고 그냥 직장인 수준 돼서도 분양해서 돈 번 사람 많아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길이 좀 좁아졌다. 조금 더 어두워졌다. 그런 거죠. 왜냐면 시장이라는 게 살다가 죽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풀을 뜯어먹다가 잔디가 풍성할 때 들어갔다가 잔디가 조금 말라. 그 다음 내 양들이 조금 배가 고파질 것 같아. 그러면은 배가 고파진 다음에 다른 초원을 개척해야 돼. 고파질 것 같을 때 이미 다른 신대륙을 발견해야 돼. 미리 하는 거지 원래. 그게 당연한 건데 사람은 안 그죠? 왜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면 침몰하기 전부터 다른 배를 물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인도 그런 거 잘하잖아. 직장에서 열심히 안 하고 잘리기 전 한 훨씬 전에 벌써 이렇게 점심 때 친구 약속 있다고 나가서 면접 보러 잘 다니잖아. 면접 보러 다니고 자기 살 길 도모는 잘하면서 돈 벌 길은 도모 안 한다고. 미리 준비는 안 하잖아. 꼭 직장 잘린 다음에 나 뭐 하지 이러잖아. 그게 얼마나 웃겨. 지 직장 구하러 다닐 때는 잘하면서 그런 거. 다 매사 한 가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이 어려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명도나,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게 난이도. 그 난이도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명도도 난이도지만 어떤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해서 지료소송만 해도 그러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가짜가 많지만 법정지상권은 어찌됐든 이 속성상 오래 가도 문제가 없어. 법정지상권이 사기가 있어, 뭐 가짜가 있어, 그죠? 그냥 땅을 사서 위에 놈한테 땅세 받는 건데, 구조가 단순하고 난이도는 평이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는 그 소송 같은 걸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 사람한테 난이도가 100%지. 알겠죠? 네. 이거는 암기하세요. 네. 암기. 그럼 혹시 눈에 보이게 더러워야 되고 이러면요, 무조건 오래된 건물이 좋을 수가 있나요? 무조건? 내가 말했잖아. 필수지만 충분히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아니죠. 너무 낡아가지고 새들이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 그럼 내가 돈을 투자가 많아지겠네? 그럼 투자 대비 돈이 수익이 악화되겠네. 적정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런 거지. 진짜 더러운데 진짜 안 좋아. 근데 돈을 좀만 투자해도 수리가 완료되는 게 있을 거고. 이건 진짜 더러운데 더러운 축에 끼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더러움이 있을 수 있겠네. 구조가 예를 들면은 화장실이 밖에 나와 있어. 이거는 그냥 더러운 거보다는 이거 새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나도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를 해봤잖아요. 그게 약점은 분명한 약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불편해해. 즉 그런 거. 그래서 수리비와의 어떤 시속 게임이죠. 더러운 거가 치수가 올라갈수록 어때요? 일반인들이 안 들어와. 근데 그럴수록 어떤 단계에 이르르면은 내 수리비가 과다하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겠네. 그러고 유지비가 과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그거하고 내가 투자하는 돈과 나의 이 물건을 바라보는 지지하는 힘, 예를 들면 나 이거는 목적은 몇 년 정도 보유할 거야. 아니면 나처럼 초원 아파트 사서 30 몇 년 된 집이니까 들어간 돈도 없는데 지가 뒤질 때까지 놔둬버리지 뭐. 요렇게 생각하고 샀지만 그냥 시간 지나니까 그냥 팔아쳐버리자 이렇게 마음이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 초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20년 30년 냅둬도 되지. 들어간 것도 없는데 1년에 한 번 뭐 몇만 원씩 뭐 재산세 주는 거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어떤 자기 판단에 달린 거죠. 그래서 그 초원 아파트 30 몇 년 됐지만 내가 들어간 거는 도배장판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하물이 낡아도 아파트에 뭐 낡은 아파트에 도배장판이 다지 뭘 해줘야 돼. 근데 단독은 좀 해줄 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니면 완전 땅은 해줄 게 없잖아. 뭐 그런 류의 어떤 물건의 속성 차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낡기만 하면 좋냐가 아니고 낡아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지금 우량 물건의 조건이니까. 그죠? 어느 정도 이거는 좀 경험을 해봐야 No. 그렇진 않아요. 그건 경험보다 분석이에요. 시세조사도 하고 그거 금방 말한 관점에서 고심을 해보면 돼요. 이거 수리비가 얼마 나올까? 내가 유지하는데 얼마 들어? 이거는 분명히 낡았는데 이건 너무 낡은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이런 경우가 수리비가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수리비가 생겨도 내가 이 시세 차익 한 2억 벌 것 같아.
이까짓 거 지가 수리비 생겨봐야 한 10년 안에 4, 5천 쓴다고 생각하더라도 나 1억 이상 버네? 해볼까? 이런 생각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뭔지 알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5m만 파면 석유 안 나오지만 저 사람들 왜 땅에서 모래 파고 난리야? 심심한가? 아, 오늘 미국의 재벌이 와가지고 오직 놀 것이 없으면 사막에서 땅 파면서 노나 보다. 에?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만 깊이, 아까처럼 더 깊이 따져보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면 달라. 그 따져보는 걸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죠? 네. 자, 우량 물건을 잡지 못하는 이유, 요게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죠? 금방까지는 어느 정도 방송에서 공개됐지만, 이제 들어보면, 그래도 이렇게 생각만 했지, 이게 정말로 실무랑 관련된지 몰랐지. 예, 방송을 듣는 거 다르죠? 자, 우량 물건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그게 뭐냐면, 눈앞에서 스쳐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보긴 봤는데 동작이 느려서 못 잡는 경우가 있어. 그죠? 자, 우량 물건의 조건은 아까 애우라고 그랬죠? 몽타주야, 그게 몽타주. 자, 범인의 몽타주를 알았으니까 잡아오면 되겠네? 그잖아. 범죄자 몽타주 알아보고 나서 경찰서에서 반장이 야, 빨리 가 잡아와. 응? 그럼 잡아오면 되잖아. 근데 왜 못 잡아? 잡아오면 되잖아. 얼굴도 아는데. 아니, 얼굴 공개됐는데 왜 못 잡아? 너무 사람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잡는 거죠. 자, 우량 물건 잡아. 야, 10,000개씩이나 되는데. 10,000개씩이나 되는데. 사람은 얼굴만 보고, 야, 너지? 이리 와봐봐. 신분증 보자 할 수 있는데. 물건은 딱 봐도 이것도 추가 조사를 해야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범인 잡는 것보다 속도가 배나 빨라야 돼. 그죠? 그래서 속도가 되게 중시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작이 느려서 못 잡는다는 뜻을 알겠어요? 네. 앞에서 봤어. 내가 어떤 범죄자를 봤어. 그래서 그 범죄자를 보고 딱 보니까 영락없이 도둑놈이야. 딱 봤어. 아침에 회의를 끝나고 나온 그 놈을 우연히 본 거야. 우연히. 그래서 야! 했더니 걔가 딱 눈치 까고 도망을 가네. 근데 내가 달리기가 느려. 달리기 18초야. 100km, 100m에. 근데 그 범죄자는 100m에 12초야. 눈앞에서 놓치는 거야. 맞죠? 가끔 이렇게 스파이물 같은 것도 보면 지하철에까지 도망와가지고 도망가는 거 봤죠? 문 닫히면서. 동작이 느려서 못 잡는 경우, 이게. 못 봐서 못 잡는 게 아니고, 봐서 특정했는데도 못 잡는 거는 동작이 굼떠서 못 잡는다. 그러면 경매와 관련된 동작이 있겠네. 그죠? 이제 그 물건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봤는데 이틀 전이야. 그러면 그래, 이틀 전에 봤어. 좋아. 근데 나는 물건이 보기만 하면 3시간이면은 다 분석 끝나버려. 그 생선뼈 발라서 싹 발라버려. 그 사람한테는 이틀은 여유 작작하게 잡는 거네. 맞죠? 바로 또 그 차이가 있겠네요. 그런 거다. 그래서 동작이 느려서 못 잡는 경우는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물건을 봤어도 시세조사 분석하는 게 굼떠가지고 법을 몰라서 헤매다가 또는 직장생활이 늦게 끝나는 거야. 그 주만 희한하게 야근이야 또. 희한하게 바쁘대. 그래서 눈치 보고 빠져나올 수가 없네. 그럼 눈치 보고 빠져나오진 않더라도 스스로 엄살이라도 피워서 병가를 내서라도 하루 쓰거나 월차를 쓰는 지혜도 없네 또 내가. 그러면 또 동작이 느려서 못 잡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생각이 아유 무슨 월차는 월차냐, 월차 내과라고 안 내과를 갈등하는 중에 마치 내가 실력이 이거 잡을 수 있겠어? 근데 그죠? 그런 어떤 외적 조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또 보니까 자기가 있는 돈보다 한 2천이 모자라는 거야. 더 들어가는 거야 이 돈이.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 월차를 쓰거나 더 이 역경, 환경을 이겨내기려고 노력한 마음이 안 생겨버리네 또.
이 물건이 좋아는 보이는데 내가 가진 여건에서는 1, 2천 더 필요해. 어떡하지? 근데 이게 내 동네가 아니고 한 좀 차로 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외곽이야. 경기도나 충청도야. 이거 가야 돼. 자, 뭔지 알겠죠? 의약 물건을 봐도 나의 마음과 외적 환경에 의해서 못 가. 또 못해. 그게 이제 동작이 굼뜨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라는 뜻을 알겠죠? 지금 이 상황도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온 거죠.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온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즉 돈을 못 버는 생각과 돈을 못 버는 어떤 나약한 의지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지금 말한 부자 마인드 그럼 대부분 돈 되는 마인드인갑다 정도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보면은 모든 거가 나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동작이 느려서 못 잡는다. 그럼 눈앞에서 스쳐가도 모르는 경우는 뭘까? 아까 그런 조건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까 말한 우량 물건의 조건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예를 들어 자, 도둑놈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놈 잡아와 라고 했어. 그죠? 근데 그 놈이 왔는데 내 생각이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요 놈이 신장 170에 건장한 체격에 전라도 말을 쓰일 그죠? 그 다음 호남형이 생겼다. 이걸 딱 보고는 하면서 또 형사들 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커피를 마시면서 앞에 있는 경찰하고 얘기하는 거죠. 야, 걔 너보다 잘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좀 잘생겼나 봐. 그랬더니 이 들은 친구가 뭘 잘생겨요. 그게 보니까 체격이 만만치 않던데 그런 놈 우리가 한 명 가지고는 잡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것도 한 두세 다니시죠?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다가 그러니까 반장이 야 빨리 갔다 와 이 새끼들아 막 이러고 내보냈어.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나가가지고 돌다가 차에서 그 출몰 지역에서 차를 대놓고 있다가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사러 갔다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 옆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죄송한데 담배불 좀 빌리면 안 될까요? 왔어. 근데 그게 도둑놈인 거야. 그 놈이야, 범인.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걔는 착공이 있지만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얘가 마침 안경을 쓰고 등이 꾸부정한 상태에서 못생기게끔. 우리가 왜 본 아이덴티티에서도 수배되면 제일 먼저 머리 먼저 깎고 염색 먼저 하잖아. 걔네는 금발이니까. 은발이니까 블랙으로 염색하면 인상이 확 달라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검정색 머리지만 브릿지 넣고 흰색 넣어버리고 등 굽고 그러면 옷을 갖다가 노티나게 잠바떼기나 입어버리면 어때? 펑퍼짐하는 거 입으면 아까 걔 니보다 잘생겼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도둑놈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러고 놓쳐. 담배불 빌려주고 자 보고도 모르는 경우들. 그 원인이 뭐냐? 자 이런 상황에서 원인이 뭐죠? 원인.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몽타주 충분하게 숙지하고 나왔어. 정말 잡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 잠복 중이었어. 하루 종일 그놈만 생각했어. 근데 왜 못 잡아? 있는 거지. 힘들어. 바로 그거예요. 정말 돈 벌고 싶어. 나는 하루 종일 경매만 공부했어. 경매만 생각해. 돈 되는 물건 좀 만났으면 좋겠어. 아침에 기도도 3번 하고 왔어. 근데 왜 놓쳐? 편견. 자기 생각에 얘는 잘생긴 애인 거야.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아까 걔 힘 좋게 생겼대 하는데 뭔가 목발 집으면서 덜렁덜렁하고 와. 그러면 걔가 그 놈으로 안 보여. 비척비척해서 오면은 알지? 이렇게 비척비척해서 막 배고픈 노숙자들 걷듯이 이렇게 희마리 없이 걸어. 그리고 몸에 냄새를 풍겨. 그럼 어떡해? 가라 그러지. 가라 그런다고. 기침 콜록콜록 해대면 어때? 얼굴 돌려버려. 안 본다고 이게. 담배 빌려주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독일군 피해서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시체 있다 그러고
그렇잖아. 옛날에 뭐 무협지에도 보면 그러잖아. 시체 속에 포함돼가지고 팔이 날리고 막 아니면 똥통에 숨어 들어가고 숨을 때 통을 개조해서 밑으로 가고 위에 판을 이중으로 해놓고 위에다가 똥이 있고 그럼 뚜껑 열어도 똥만 있는 거야. 그런 형태로 탈출을 도 하고 막 이런 거 봤죠. 네. 그거는 뭐냐면 편견을 이용한 거죠. 설마 이러겠어? 네, 이거 착각을 유도하는 경우들. 그런데 누가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 아무리 물건의 몽타주를 알려줘도 몰라. 어때요? 맞지? 맞아. 아무리 금덩어리를 줘도 금에다가 뭐 된장 같은 거 발라놓고 똥 발라놓고 그 다음 내가 금을 집으면서 이렇게 집게로 집으면서 아유 야 이거 갖다 버려라고 하면 진짜 갖다 버린다? 응? 금인 줄 몰라. 그지? 바로 그 차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 버는 능력이 떨어져서 못 잡는 것이지 물건이 없어서 못 잡진 않아. 물건이 없던데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잘났는데요 물건이 없어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잘났는데 왜 못 살아? 잘 살지 그래. 내가 그러잖아.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편견의 유형이 있겠네. 그러고 해결책도 있겠고 그 유형에는 5만 가지 편견이 있다. 5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중에 3가지가 대표다. 이게 3가지. 그래서 지역, 종목, 금액에 대한 편견, 요 3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훈 씨는 어떤 거를 투자하고 싶은 거죠? 물건의 유형을 한번 골라보세요. 물건의 유형이요. 일단 처음 투자하는 금액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적었으면 좋겠다. 네네네. 이유? 이유는 처음이라서 실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싶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아파트들은 대부분 거의 뭐 전국의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요. 일단 아파트는 피하고 싶고 첫 번째는 가벼운 걸로 네.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빌라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실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실수죠? 원래 시세보다 내가 너무 높게 낙찰을 받았구나. 아, 그럴 일은 안 생겨, 초보자들이 원래 시세보다 높게 쓰는 경우는 없어. 동네방네 다니면서 가장 싼 것만 시세로 생각해.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실수면은 실수가 아니야. 그런 실수 안 하게 돼. 절대로. 그리고 상가를 해보고 싶은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 상가 세입자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내보내는 건 상가든 토지든 주택이든 공장이든 똑같지. 아니 집에서 쥐를 몰아내는데 아파트 쥐 모으는 방법 다르고 빌라 쥐 모으는 방법 달라? 똑같지. 아니 예를 들어서 기존 그 집주인하고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는 뭐 5년까지 지금 갱신이 돼서 계약 갱신이 그런 거랑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권리 분석과 관련된 거죠. 배당 요구를 하면은 나가겠다는 표시예요. 안 하면 안 나가. 안 하면은 안 나가겠다는 건데 그 후순위면은 안 해도 나가야 돼. 무슨 그러니까 결국은 선순위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자만 계약이 그 기간 동안 유효한 거죠. 상가도 똑같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5년 동안 갱신을 할 수 있겠네. 그죠? 5회 갱신돼서 5년 살잖아, 통상. 네네네. 4회 갱신이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럼 주인이 그러면 자기 집을 그냥 뺏기고 있을까? 월세 올리라 그러지. 월세 올려. 이러면 되지. 못 올리겠는데, 그럼 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야. 뭐 5년 갱신이라는 게 그냥 동일한 조건에 살아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집주인이 무조건 칼은 다 잡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규칙은 그 말대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잖아.
보호한다 그랬지 집주인 죽이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집 같은 경우는 응. 뭐 물건 다 하고 열쇠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상가는 투자하는 것도 있고 영업도 하고 있잖아요. 응. 선배, 나 결혼하잖아. 근데 요즘엔 경매로 집 산다며? 배우긴 배웠는데 백지야. 솔직히 겁나서 못하겠어. 야야야 니들 뭐하는 거니 이런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 팟캐스트도 안 들어? 독일안의 경매왕 몰라? 그게 뭔데요? 학원 이름이에요? 배울 시간도 없고 전공도 법이 아닌데 어쩌죠? 네 손에 있는 건 벽돌이니? 스마트폰으로 출퇴근하면서 들어 좀 이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아. 거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무 모르면 말짱 꽝이던데. 그래서 부자 마인드라는 게 있는 거야. 경매 실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우선 한번 들어봐 좀. 독일안의 경매왕. 독이안의 뭐라고요? 독일안의 경매왕. 독이안의 경매왕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운영합니다. 코비드.co.kr 02888-5704. 내보내기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 내보내기 쉬워. 부담 주면 돼. 월세 내라도 있지만 네.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는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최후의 보루가 집이잖아요. 네.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집이 따로 있어. 네. 그러니까 어떤 피해 보상금이 생기면 그 사람 집으로 공격 들어가기가 좋아. 재산이 더 있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더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 임대차 보호를 주택 임대차 보호보다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있는 놈이니까. 남들은 있는 집을 나가는데 상가 가진 사람은 그것도 그거 거덜나도 집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있는 축에 끼는 거지. 그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있지 그럼 없어. 그잖아. 그러니까 집도 있고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해도 커피숍도 있는 거지. 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는 거지. 다른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는 집만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거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그런 그 막연한 공포심도 어떤 뚜렷한 지식이 있으면 공포심이 안 생겨. 근데 이제 이 뚜렷한 지식이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잖아요. 권리분석도 공부했잖아요. 근데도 이런 어떤 막연한 공포심이 왜 있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그게 뚜렷한 지식에 의해서 공포가 사라지고 그거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놈이 없어서 그래. 없어요. 그게 내가 방송에 말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한계고. 왜냐면 경매를 가르친 놈이 없더만. 근데도 우리 안 불러요 앞인데도. 자존심. 네. 자존심이 딱 있더라고. 전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게 배움이 짧을 때는 굽히는 게 고수죠. 굽혀야 고수인데 고개 들어봤자 하수인데 그게 참 이상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이 편견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금방도 투자하고 싶은 물건의 유형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진단을 해주면은 처음이니까 내가 힘을 빼겠다. 이게 절대 안 되는 자세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원래 배우기 전에는요 처음이니까요 실수할 것 같아서요 힘을 빼겠어요. 이건 배우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소리죠. 근데 그러면 실수할 것 같아요에서의 실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니 결국은 권리분석 내지는 권리분석 실수 안 할 자신 있잖아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시세분석 두 가지밖에 없어. 시세? 초보자들은 가면은 가장 싼 거를 시세라고 해 자기들이. 그러니까 시세 실수 안 해 절대. 차라리 떨어져. 아예 붙지를 못해. 그러니까 실수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감하게 가는 게 좋죠. 처음부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하고 권리 두 가지 외에는 없어. 어디 저 산에 가면은 호랑이도 있고요, 늑대도 있고요, 여우도 있을 것 같고, 뱀도 있을 것 같고, 그잖아. 멧돼지도 있을 것 같고, 도깨비도 있을 것 같아. 그잖아. 그 다음에 UFO도 있을 것 같고, 지리산에 막 며칠 종주하면. 근데 호랑이 본 사람은 없단 말이야. 요즘은 늑대도 없어. 멧돼지한테 물려 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심하고 가는데 혹시라도 도깨비라도 있으면 어떡하냐.
귀신이라도 만나면 그럼 못 가는 거 어디 천지를 못 가.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대하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는 어떤 지혜도 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하죠. 먼저 다녀본 놈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아, 지리산 갔다 오서 야, 지리산 4박 5일 갔다 왔더니 와, 저 혹시 늑대는 야, 뭔 소리야. 자, 한 명만 믿고서 모르겠어. 그래서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전화한 거야. 혹시 늑대 봤다는 사람 있어요? 나 지금 겁이 나서 그러는데. 아니요, 에이, 없습니다. 들었어, 이제. 그러면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놓고도 또 혹시라도 늑대 나타나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지리산은 산이니까 평지는 아니겠네. 그러면 발목이 삘 수도 있겠네. 자, 그런 것도 위험으로 분류를 넣는다면 지리산 안 가야지. 그렇잖아. 분명하게 지리산이라는 것 자체는 평지는 아닐 것이다. 그죠? 자갈길이고 발을 놓기 어려울 수도 있고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는 자리지. 평지 다니면 세상에 인도 다니는데 낙엽 밟고 쓰러질 확률은 거의 없죠. 근데 산을 가면 내리막에 허당을 밟을 수가 있어 또. 그죠? 우리가 산을 가는 사람이 그런 거를 위험 요소로 집어넣는 사람 없을걸? 그죠? 없지. 그걸 가지고 야 낙엽 밟고 미끄러질 수 있어 그러면 벙쪄하죠. 그건 똑같은 거야. 경매라는 세상을 들어오면 기본적인 어떤 옵션들 아예 경매라는 걸 들어오지 않을 때 겪지도 않은 거 아까 말한 평지 걸을 때 낙엽 밟고 미끄러진 일은 없지만 산이라는 세계에 들어오면은 발목이 할 수도 있고 무릎이 좀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낙엽 밟고 넘어질 수도 있다. 또는 나뭇가지에 의해서 얼굴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요 정도를 가지고 산의 위험 요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건 없어. 그냥 다녀. 그냥. 그러고 다쳐. 그러잖아. 그럼 다치고 나서 에이 야 산에 가니까 야 이거 발 디딜 데도 없고 넘어지더라. 투덜 그러면 산 다니는 놈들 입장에서 야 웃긴 놈이네. 야 안방에서나 놀아라. 맞잖아. 그럼 경매라는 세계가 안 들어오는 것보다 들어가면 기본적인 자갈들이 있고 기본적인 어떤 게 있죠.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권리나 시세 분석이라는 굵직한 거를 위험하다라고 하는 늑대를 만나는 걸 위험하다고 멧돼지를 만나야 위험하다 하지 자갈 몇 개 있다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경매라는 세계도 권리나 시세 분석의 오차가 있어야 이걸 위험하다 하는 것이지. 아이고 샀는데 물 새던데요? 요걸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 뭐 세상에 어느 집인들 안 새. 새로 지은 분양한 집도 물 새는데 뭐 이런 류의 어떤 평이한 어떤 환경적 요소까지도 이걸 리스크라고 봐버리는 수준이면 말 다 한 거야. 그런 사람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산에도 안 다녀야 되고 물에도 안 가야 돼. 호수에도 안 가야 돼. 그죠? 그런 애들이 많아. 이 세상에. 그게 이제 부자 마인드의 결여에 관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특수 물건만 좀 피하면은 위험할 건 잘 없겠네요. 특수 물건만 피하면 정도가 아니고 특수 물건에서도 유치권 아니에요. 결국은 법정지상권은 답 나온 거고 내가 권한을 콱 쥐고 있는 거고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진상을 우연이라도 잘못 만나면은 어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해야 되고 돈을 이제 거액을 물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액을 물어줄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접근법이 좀 더 조심스러워져. 그잖아. 앞에 토끼가 있어. 그러면 만질 때 겁 없이 만지지? 그래도 살짝 겁은 한다고 얘가 물까봐. 맞죠? 네. 그잖아. 근데 앞에 호랑이가 있어. 어때요? 만질 때부터 조심하지. 철장 안에 가다 놨는데도 1m까지 접근이 어려워.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특수 물건을 만나면 호랑이 만나듯이 해. 그러면 천천히 가고 바로 손을 덕벅 내밀어서 손 잘리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근처에 가면서 눈치도 봐보고 이렇게 왔다가 안전한가도 갔다 왔다 이런 짓을 하잖아. 그럼 유치권을 만나서 그렇게 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고. 맹수 앞에 가서 그냥 가 그냥. 어? 네. 근데 그러게 하니까 이제
공포가 아까 말한 대로 과대 포장되고 또 그런 걸 안 해본 놈이 경매를 가르치니까 겁을 뒤지게 준단 말이야. 지도 안 가봤잖아. 안 가보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딱 그거요. 지금 딱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경매가 왜곡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 지금도 보면 생각 바꾸고 있죠? 네.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편견은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두 번째 있죠? 네. 교육생이 가진 편견 네. 살펴보기. 네. 편견을 보니까 그냥 안 해보는 데서 오는 어떤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안 그래. 돈을 지르기 전에는 손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지? 그러니까 돈을 지르기 전까지는 과감할 필요가 있겠지. 맞잖아. 돈을 지를 때만 조심하면 되는데, 물건을 고를 때 조심해가지고 돈 되는 걸 차버리는 수가 있어. 그죠? 우리가 손해가 생기든지 뭐가 생기든지는 오로지 낙찰됐을 때만 생겨. 손해도, 이익도.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건 뭘 겁먹으면서 떨어져. 뭘 겁은 무지하게 먹으면서 떨어져. 왜? 그냥 과감하게 팍팍 성큼성큼 다니다가 떨어지면 어차피 돈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 저게 500m 앞에 물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500m 밖에서부터 강가 가는데 발을 조심히 걸어. 499m까지는 달려가도 돼. 그 다음에 1m 있을 때 살금살금 절벽에 떨어질까 물에 빠질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요소잖아 이거. 맞죠? 네. 중요해. 번지점프. 번지점프 얘기했잖아. 올라가기 전부터 다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덜덜덜 떨면서 뭐하러 그렇게 좋게 즐겁게 가다가 막판에 가보고 야 이거 나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되지. 쉽지. 우리가 보면 결국은 생각의 싸움이야 이게. 이거는 오늘 내용 정도는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팟캐스트 올려줘도 되겠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어차피 옛날에부터 다 했던 얘기죠? 근데 너무 이해가. 근데 앞에서 보니까 좀 다르지. 네, 많이. 이게 직접 보고 얼굴 보고 한 거랑 또 다른 거 이게 보면. 이게 또 방송으로 듣는 거랑 또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이 뭐예요? 여기 있듯이 전국의 물건을 다 보는 거다. 전국의 물건을, 요것도 아마 PT 방송을 꾸준히 내가 하면서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는 시나리오 훈련까지도 내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공개해도 될 것 같아. 자, 전국의 물건을 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편견이 안 깨질 수가 없어. 우리가 가끔 사진에서 심해 이상하게 생긴 그 물고기를 보죠. 네. 정말 이상하지 않아? 사람만 봐도 눈 하나인 놈, 대가리가 두 개인 놈 막 생기잖아. 네. 다리 하나, 팔 하나 없고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생겨. 그것만 외계에 있냐? 개 봐봐, 개. 그죠? 바닷개. 예. 피부가 딱 때리면 똥똥똥 소리가 나. 낙지나 문어. 부들부들해. 네. 그리고 생김새가 다 달라. 완전히 이건 외계인 보고 놀랄 필요가 없어. 귀신 보고 놀랄 필요도 없어. 다 달라. 근데 왜 우리가 문어 보고 안 놀래? 많이 봤어요. 맨날 봐서 네. 그래. 귀신도 맨날 보면 안 놀래. 외계인도 맨날 보면 안 놀래. 심해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도 못 본 거 많아요. 그죠? 아직도 지구의 바다의 90%를 우리가 미개척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짐승과 곤충 얼마나 많겠냐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놀랜다고 이게 기겁을 하지. 못 보던 걸 봤으니까. 딱 그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한 문어나 개를 딱 보고도 안 놀래. 어떤 땐 고래를 봤는데 고래가 우리 이 건물만 해. 처음에 배 타고 가던 어선들이 고래 봤을 때 충격 어떻겠어요? 자기 배보다 더 큰 고래가 옆에서 쭉 지나가 꼬랑지 탁 쳐버리면 전복돼버려. 네.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상어 같은 경우는 들어갔더니 바로 물어 뜯어버려. 얼마나 놀랬겠냐고.
처음에 접했을 때. 그런 거를 보고 외계인이다, 신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런 거라고. 사람이 이렇게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놀래지 않으려면은, 예를 들면 곤충학자가 곤충 보고 놀래겠냐고. 우리가 아는 곤충보다 한 10배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을 건데. 그죠? 어류학자가 희한한 심해 물고기 보고 놀래겠냐고. 안 놀래. 걔네는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이 보면 돼. 뭔지 알겠죠? 그래서 물건을 돌아다니는 걸 싹 봤어. 온 물건을 내가 다 뒤졌어. 다 봤어. 있는 거를. 경매 공매 시장에 있는 걸. 놀랄 일이 있을까? 없다. 네. 근데 제한적인 것만 자꾸 보다가 허름한 동네 보면 와 여기에서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사람이 사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있냐면 시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면 5층 집인데 5층이 나왔어. 4층이 나왔고 예를 들면 내가 천안에 옛날에 샀다가 판 빌라는 3층을 샀는데 걔네들은 보면은 시골일수록 계단에다가 된장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고 살더만. 자전거 내놓는 건 기본이잖아. 서울도 자전거 내놓고.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화분부터 시작해서 자기 모든 그 계단이 아니더만. 계단이 베란다 확장 구조처럼 들어가서 막 퍼다. 진짜야. 그 화분도 좀 지저분한 깨끗한 화분만 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거 다 내놔. 계단에서 냄새가 썩은 내가 나. 그 다음에 또 시골이다 보니까 흙을 밟고 막 다니면 계단이 더럽잖아. 그럼 청소 한 번 하는 놈이 없어. 집이. 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집을 갔어. 예를 들면 내가. 충격.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그런 물건 사고 싶겠어? 그냥 단지 뭐 건물 외관이 낡고 뭐 방수가 어떻고 이런 문제 아니야 지금. 이거는 환경이 더러우면 냄새 악취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변에 뭐 축사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냄새가 어떨 땐 되게 많이 나고 어쩌고 그런 요소가 없는 데보다 있는 게 아무래도 땅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더라도 여기에는 이 지역 정서상은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 근데 자기의 서울 관점에서 보면 안 사야 되는 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이 갖는 이 편견이 깨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편견을 깬다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전국 물건을 다 보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를 바꾸는 거고 그게 부자 마인드고 아까 말한 그 석유 시추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 봐야 된다. 그 뜻을 알겠죠? 그 다음에 동작이 느린 단점을 잡아라. 잡는 방법은 집중력하고 검색 스피드죠. 그죠? 집중력과 검색 스피드가 관건이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방송에도 공개됐었죠? 최단 1분까지 단축하세요. 네. 요거 연습해 봤어요? 네,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계속 쭉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는 시간이 거의 잘 안 걸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0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걸 빼면 한 1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분 정도 대부분은 4분, 5분, 네네. 3분까지 되고요. 네네. 검색 훈련은 1분에 할 수 있어. 네네. 그지만 내가 물건을 사야지 하고 들어가면 1분이 3분 돼도 돼. 네. 아니 왜 오히려 그렇습니까? 훈련이잖아. 네네. 그 훈련을 하는 목적이 있었죠. 우리 목적이 뭐죠? 편견 없이. 그렇지. 편견을 깨기 위해서 훈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제자리에서 육상 선수가 허벅지까지 그 가슴 높이까지 무릎 올리면서 제자리 뛰게 한 거 봤죠? 네. 그렇지만 100m 달리기 할 때 그러고 뛰어? 그러고 뛰면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훈련이야. 그죠? 네네. 우리가 역기를 들고 뭐 벽돌을 깨는 연습을 하는 것은 훈련이야, 훈련. 정권 단련 훈련. 근데 훈련하고 실전은 착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훈련적인 측면과 실전적 측면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 여기서 훈련은 편견을 깨려고 스피드 훈련을 했던 것이고,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써줘도 무방하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방하다 그랬지 느려라 그랬나? 그건 아니죠. 네. 몸에 배어있는 스피드가 있는 상태에서 느려도 된다는 말은 그래도 빠르겠죠? 네. 근데 스피드 훈련을 많이 안 하다 보면 내 몸에 안 배어있고 의식적으로 내가 죽어도 빨리 해야지 된다는 마음을 먹을 때만 빨라지고 그러고 나서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반으로 원위치 될 것 같으면 훈련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거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은 기본적으로 동작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를 전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죽어라고 훈련을 이빠이 해야 돼. 무조건. 그 훈련은 이렇게 1분까지 단축 훈련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언어 능력하고 속독 능력 배양, 속독 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 집중 훈련.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보는 각 물건을 볼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넘어갈 수 있게. 어떤 거냐면 네. 글이 딱 있으면 내 마음이 눈에 집중을 탁 해야지라는 생각하는 순간 그것만 보이는 경지를 말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내가 이거 봐야 되겠구나. 딱 마음을 먹으면 순식간에 어떤 그 알파파가 쏟아져 나와야 돼. 네. 그게 쉽진 않겠죠? 네. 훈련해야 될 것 훈련. 그 훈련이 아까 말한 스피드 훈련을 하면 그렇게 돼. 왜냐하면 그 스피드가 그 순식간에 즉시 집중하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분 안에 안 돼.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만사형통이네. 한 가지 훈련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다리에 힘도 키우고 싶고 빠르게 달리기도 싶고 그죠? 네. 그리고 어깨에 근육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가 있어? 달리기 해라 그런다고. 그게 맞잖아. 아, 달리는 속도도 빨리 하고 싶고요. 다리에 근육도 만들고 싶고요. 엉덩이에 근육도 만들고 싶고요. 배에도 복근 만들고 싶고요.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요. 어깨에도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달리기 하세요. 달리기 하면 달리기 속도만 주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근육이 있어야 더 달라지거든요. 달리다 보면은 뱃살이 빠져. 그리고 달리다 보면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생겨. 그 다음에 알지만 복근에 힘이 생겨. 복근에 힘이 생겨야 달리기가 빨라져. 그래서 100m 육상 선수들 보면 근육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근육 훈련을 해. 근데 42km 마라톤 훈련하는 애들 근육이 어때? 없어요. 별로 없어. 희한하다. 근데 단기간에 주파하려면 근육의 힘으로 주파한다고. 100m 달리기 선수가 21번인가 2번 한 번 쉰대. 100m 전체 활동을요? 12초 동안인데 뭐. 100m는 9.8까지 뛰잖아. 10초 안 뛰니까. 10초 동안 숨 참는 거 일도 아니잖아. 더 많이 쉴 것 같은데 안. 물속에 가면 1분 정도 참죠, 우리가. 네. 딱 하고 들어가면은. 근데 100m 선수가 뛸 때 21번인가 쉰대. 몰랐지. 몰랐어요. 네. 근데 42km를 뛰는데 그렇게 뛰면 바로 지쳐버리지. 그래서 달리면서 호흡 조절이 필요해. 근데 100m 선수는 호흡 조절이 필요 안 해. 있는 산소 안에, 조직 내에 있는 산소 가지고 풀파워로 달려야 돼. 오케이. 몰랐구만.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을 잡을 때 이 스피드가 빨라질 때 숨 쉴 겨를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언제 집중하고 언제 물건 골라. 거기에 망상까지 하잖아. 실제로 해보면요. 한두 시간 넘어가면 실제로 속도가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구력하고 그걸 해야 돼. 나 같은 경우 내가 그랬죠. 저녁에 퇴근하고 6시 반, 7시인가? 밤 12시 반까지 일주일 딱 했다고. 아, 화장실 한 번 딱 가. 일주일 안에 싹 봐.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물건이 많지는 않았다는 점도 있죠. 그럼 일주일 하고 2주 하면 되잖아. 그것도 4시간밖에 안 했는데. 4시간, 5시간. 그러니까 집중하고 그때부터 이게 생긴 거야. 이게 똑똑 소리가. 아, 그래요? 이게. 소리 나죠. 많이 들려서요. 그때 마우스. 네. 그때 맥을 만났으면 안 생기지. 이 직업병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습관이 생긴 거야.
불편하니까. 네. 근데 이게 정말 한 번만 나는 이제 보면 학원도 몇 달 안 다니는 속성이 있어서 한 번만 제대로 딱 하면 돼. 아니, 자기 인생 그 정도 투자가 안 돼. 영어 쓸데없는 거 하면서는 10년 이상 공부하더만. 어? 그거 되지도 않는 장사 하면서 막 몇 년씩 하잖아. 그런 건 몇 년씩 잘하면서, 어? 똑같아. 그잖아. 뭐,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 밀가루 굽는 그 정성만큼만 검색하면 돼. 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영화 보듯 하라, 뭐 소설 보듯 하라. 이거야 뭐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더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혹시 이 부분에 질문 있어요? 아직은 없나요? 있으면 바로 네. 며칠 있다가라도 해주면 다음 시간에. 네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작이 느린 거를 잡고 그 편견을 잡고 동작이 느린 거를 잡는 가장 한 가지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색밖에 없어. 네. 다. 그것만 하면 저절로 끝나. 근데 검색을 하라 그랬지 검색하는 것을 점검 안 했잖아. 네. 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능력 차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들고 와서 나한테 검색하는 것 좀 봐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걸 주제를 갖고 오면 만나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 그게 요즘에 달라진 PT 제도 그거예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시죠. 5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능력하고 그 물건을 실제로 내가 좀 전에 PDF로 이렇게 한 걸 낙서하는 법 알려줄게요. 여기 있죠? 일정 기준에 부합한 물건에 즐겨찾기 등록하고 색인 분류 작업, 그 다음 머리에 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요런 거는 5분 쉬었다가. 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리는 거지 한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명품 코스 요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경매 실무의 과정의 어떤 맛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무를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쓸어불어.